뉴스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 앞서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취재한 위장 매매 의혹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입니다. 네. 원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작년부터 다주택자들 집 파시라. 뭐 당연히 그랬죠.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장관 후보자, 장관들한테도 그랬었는데 당시 조국 후보자가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부산 쪽에 집이 이제 원래 있었습니다. 한 채가. 지금 뭐 서울에도 집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김현미 장관이 장관들과 수석들한테 하여튼 다주택자들 다 정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집을 정리를 했는데 이 2017년도에 그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때 3억 9천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매각한 걸 보니까 누가 샀나 하면 동생의 전 부인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집을 판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면 동생의 이혼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부인한테 집을 파는 경우가 과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혼하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이제 그 팔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의 이제 전 부인이라는 것이죠. 매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위장 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그냥 잠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유자만 바꾸고 실제로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듯한 이런 지금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근데 조국 후보자의 얘기는 법률상으로는 뭐 친동생과 부인이 이혼 상태였지만 교류는 좀 했었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해서요. 항상 우리가 청문회 때 법률상이라는 말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적인 법감정,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이 매매 시점이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임명된 지 넉 달 뒤였고요. 그리고 이 시점은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팔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 이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남동생의 전처. 남동생이 전처하면 가까운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한테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이혼한 남동생의 전처라면은 보통 사람보다 더 먼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15년 가지고 있다가 남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허위 거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조국 남동생 전 부인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한 건 더 있었던 겁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의 빌라인데요. 조 후보자의 부인과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의 전 부인.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세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누구 한번 왔다 갔어요? 보증금 1,600에 월세 40으로 나올 수 있는 집이에요. 집세는 보통 지금 여기 나가지고 한 120, 130 정도? 40만 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조금 간명하게 정리를 해보면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이 해당 빌라를 임대해 준 거잖아요.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은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파트 말고 다른 거예요? 예, 다른 빌라입니다. 빌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임대인이 되고 앞서 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임차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친척끼리 집을 가지고 임차할 수도 있는데 뭐 가격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임차인인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집을 돈 내고 빌렸다는 건데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도 그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남의 물건을 돈 받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린 사람은 또 그 물건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전 사실 저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또 살고 있는 사람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근데 조국 후보자 얘기는 서류상의 실수다. 이게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을 그냥
바꿔서 쓴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대신 또 어떤 편법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도면 부동산 그냥 내부 거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서류상의 실수술인데 그때 뭐 그 공인중개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민정수석 법률가 어쨌든 법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법대 교수였던 민정수석의 부인 그 부인도 제가 전공은 모르겠으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적 지식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을 바꿨었다? 글쎄요 저로서는 사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자, 위장 매매 의혹도 있고요.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 지금 조국 후보자 측은 어쨌든 세금 납부 등 뭐 재산 거래, 자녀 증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위장 매매 의혹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조국 후보자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당시에는 그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던 인사검증 실패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명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위장 전입이 드러난 것, 이것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99년, 그러니까 이때는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로 일할 때입니다. 예. 1999년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전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취학 아동인 아들은 그냥 부산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위장 전입이 아닌가. 왜냐하면 울산에 근무하고 부산에 사는데 실제 거주지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울산에서 송파구까지가 350km인데 예, 법률상으로 본다면 350km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위장 전입이에요.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과거의 교수 시절부터 위장 전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칼럼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서울대 교수 위장 전입 이렇게 세 가지 검색어만 넣어서 찾아보니까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겁니다. 네, 2010년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다. 이때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쓴 글입니다. 예. 네, 본인이 지금 장관 후보자인데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번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또 자기 편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될 금칙은 있는 법이다. 이러면서 당시에 결사옹위하는 여당 의원들도 비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예. 또 2010년 8월 31일에는 서울신문에 기고를 또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재수가 없거나 힘없는 서민들만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위장전입 문제다. 이렇게 썼습니다. 많이 찾아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배종찬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장 전입 의혹이 있고 위장 전입인 것 같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 2005년 이전이니까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한 적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론은 상당히 의혹스럽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인사청문 검증이라는 것은 여당위원, 야당위원회에서 이 검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론에서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또는 이 편법이냐고 이야기할 때 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있어요. 이 신상과 능력 부분은 청문회에서 검증될 겁니다. 한데 신상은 아주 자신만만해 보였던 것이 조국 후보자였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재산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복잡한 거래 과정이에요. 부동산 부분. 그다음에 위장 전입 의혹도 완전하게 소명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폴리패스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는데 예. 타인을 비판할 때는 고도의 법적 기준과
도덕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적 기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느냐. 지금 법적으로 내가 해명할 거 다 해명했고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 혹시 이것이 편법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면 과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크게 오늘 위장 매매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떤 해명을 나올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짧게 저 한 부탁드립니다. 가지만 좀 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럼에 이런 글도 있어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대통령은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된다. 예. 네,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